녹화 시작.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9년 8월 3일입니다. 제가 공부인 대회를 매달 그 첫 주는 메타버스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은 원산 이철원 교도님을 모시고 배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립 청수성을 가지고 설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과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인사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하기가 저는 그래도 젊은 척 같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려우셔서 결국 이게 잘 못 들어오시고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좀 몸들을 잘 못 내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별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에 와서 이렇게 아주 모임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제목은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변산구공로 성립창수성 무미역무무 비비역비비 이 성립품 11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산구공 성립창수성까지 하게 될지 아니면은 여유가 더 있어서 비비역비비까지 하게 될지는 진행해 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변산공로 성립창수성이 돌이라는 어떤 그 무정물, 물이라고 하는 어떤 무정물, 그런 무정물들이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듣고 소리를 내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접할 때 제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조금 많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제 나름대로 그냥 아는 상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약 한 140억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의 그 탄생 그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에는 빅뱅이거든요. 빅뱅. 아주 큰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약 130만 6억 년 전쯤에 이제 우주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빅뱅과 바로 더불어 가장 최초로 나타난 물질이 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를 묶어줄 수 있는 그 중성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로 빅뱅과 동시에 생겨난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 한 3분, 뭐 몇 분 이렇게 후에 생겨난 물질이 그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는 수소. 그러면서 양성자를 잡고 있는 중성자, 그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헬륨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점점점 식어지면서 별들과의 충돌로 다시 이제 원소들이 약 한 8, 90개 정도가 생겨났답니다. 그 후로. 그러니까 천연 원소라고 할까요? 자연 원소는 95개인가 몇 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원소가 약 2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28개면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소도 여하튼 인위적으로 생성도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차츰차츰 안정기에 들면서 현재의 저희들의 사람까지 고등동물까지 탄생되는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약 한 130, 40억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거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가 시작을 됐다고 하는데 이 빅뱅과 아주 반대적인 그 도학에서의 그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빅뱅을 어떻게 보면 저는 부정하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과학과 도학을 양쪽 병립해서 과학적 부분, 아니, 과학적, 예, 말씀드렸으니까, 우주과학 말씀드렸으니까, 도학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빅뱅과 상치된다고 할까요? 그 언어를 저는 무시무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빅뱅은 뭔가 시작점이 되잖아요. 무시가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그냥 시작점. 그래서 그 부분이 본문에 비하면은 뭔가 상치되는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우주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성주 개봉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성주 개봉 이런 부분도 빅뱅과는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가 또 스님 대중사님한테 묻기를 소천소지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은 성주 계공을 말하는 소천소지지 빅뱅과 같은 그런 소천소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빅뱅이라는 말에 좀 다른 표현에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빅뱅이 시작되면서 바로 생겨난 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동시에 빅뱅과 동시에 이게 나타난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전자는 전하를 뗀다고 해요. 전하.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원자 핵이 있는데 핵의 그 양성자 이것은 양전하를 뗀 게. 그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빅뱅 3분 정도 전후해서 그런 말로 해요. 그래서 이게 3분이 아니고 최초인데 그러면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최초의 양전하, 음전하 이 말이 법문에서는 뭐가 해당될까라도 찾아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음양상추 이런 말이 언어가 있어요. 우리 도학 쪽에서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기는 양전자와 전자, 음전하, 음양 또 음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을 무국 또는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추하는 때는 뭐 태극 이런 용어가 도학에서 이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수소 헬륨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것은 한 3분 후에 이제 생겨났다고 생겨나면서 우주가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를 우리 법문에서는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 중에 이제 원리편 2장 정산종사님 법문을 좀 찾는 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법문을 조금 제가 한번 상계변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루지 못하며 사령으로서 가히 계교하지 못하며 명성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 증무한 가운데 증무한 중에 또한 영지가 불명하여 광명의 시방을 포함하고 저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유 진공과 묘유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항하여 생명의 걸어와 산업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승급한 것.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고등동물이 이 사람까지 이렇게 나타나기가
육도와 사생으로 승급, 강급 하나니 이는 곧 이론에 인과 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왔다 갔다 잘 못해요. 인사만 하네. 이런 부분이 현재의 인류, 현재의 우리 이 메타버스 안까지를 통틀어 월편 2장 정산종 선생님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거의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과학과 이 도학의 서로 이렇게 이제 때로는 약간 상충되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산종 선생님 법문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근접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학자, 우주과학을 보는 과학자들이요, 이 현재 이 빅뱅을 약간 거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빅뱅을 달리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가 좀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를 또 찾아봤냐면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상의 물질, 이 일상의 물질은 본래 갖고 있는 것을 100으로 본다고 치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5%.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암흑물질을 대략 20% 정도로 보고 또한 암흑에너지,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총 약 한 70%를 구성한다. 이렇게 또 과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법문의 근거에서 또 한번 찾아보면은 대중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우주를 보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우주이면서 때로는 이론의 진리를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것을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암흑의 물질, 암흑의 에너지 이런 표현을 대중사님은 요가 유사하게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모르니까 암흑의 암흑 에너지 물질이 있겠지만은 대종사님 그것을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그런 자리다로 이게 배치시켜서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본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학자들도 이런 말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저도 물론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또 달리 또 우리 저희 그 법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찾아보니까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이와 유사한 말로 같이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고 하는 법문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딱딱하죠? 아니요, 저 왔다 갔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거 어떻게 이게 저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지터님이 뭐요 저 호라비 사장 과부한다 그랬나 이게 저도 휴대폰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 하여튼 이렇게 한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거하고 도학의 법문 말씀하고를 이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물질적인 면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은 무정물이죠. 무정물. 무정물에 반대되는 게
와, 짝짝짝짝. 반대되는 게 이제 유정물이죠. 어,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유정물, 무정물 이렇게 많이 하고 도학에서 이제 유정물, 무정물도 쓰는데 제가 조금 다른 말 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정물을 영식이 있는 동물, 영식이 있는 생명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무정물은 어떨까 해서 연기질이나 다른 걸 놓고 봤을 때 감흥해지는 걸로 봤을 때 무정물을 하고 봤더니 무정물에도 사전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다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는 이 무정물도 시계의 작용이 있다. 한 말씀을 사전에서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사전이고, 그럼 법문은 뭐가 있을까? 이제 법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식에 관계된 알아차림, 신령스럽기도 않은 것, 그 영식에 관한 것을 무정물에서 조금 더 법문을 하신 것을 찾아보았어요. 어, 법문 이전에 조금 원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 원소가요, 이게 이제 핵이 하나 있는데,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보통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양성자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양전하. 그 전자가 이 핵을 돌고 있는데 얘는 음전하래요. 음극, 음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냐면은 이 음전하, 이 전자가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뭐, 50개 있는 것도 있고, 80개 있는 것도 있고, 그 개수가 많은가 봐요. 근데 많은데, 이 전자가 핵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탈됐다가, 들어왔다가, 더 들어왔다가, 잃었다가. 그래서 양이온이, 음이온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전자가 더 들어왔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가, 또 필요한데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원소도 나름 이거 전 진동이라고 봤어요. 진동. 근데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 무정물이 그런 진동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무정물도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총집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구나. 자, 이것을 배종사님이 하신 이제 법문 중에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저는. 그게 변의품 2장에 이제 이런 말을 아주 좀 잘 해놓으셨고 천도품에도 있고 그런데 어, 땅을 땅을 일반 보통 사람들은 무정물로 인정하나 소수영령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없다. 소소영령이 이 소수가 밝을 쓰는데 신령할 염자 근데 이 소소를 두 번 겹쳐 쓰는 것은 강조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해요. 영령하다는 것도 소영만 해도 되는데 소소영령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쓸 때 이렇게 두 번 겹쳐서 한대요. 그래서 이 땅이 농사를 지을 때 인공을 많이 잘 들이면 소출이 더 나게도 하고 덜 나게도 한다. 인공 많이 들였을 경우, 잘 들였을 경우는 더 나게 하고 덜 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느낄 수 있는 물질의 감흥의 이치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식이며 밝은 의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의 식은 사람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느끼는 희루애락 이런 식이 아니고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고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식이다. 이 무정물의 식, 무정물, 이게 뭐 땅, 뭐 이런 천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땅은 일체 만물을 다 간섭하신다. 생멸성쇠 이걸 다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천지가 땅이 그리고 권능 그런 권능까지 있으시다. 생멸성쇠하고 권능까지 있다. 이 무정무. 이게 이제 대형사님이 보시는 이제 감흥의 이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돌과 물, 성립, 청수성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감흥의 이치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무정물의 감흥의 이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물만 있다고 하는 식물로 조금 표현을 더 해보고 싶어요. 식물로. 식물의 감흥의 이치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성장이 가장 확실한 감흥의 이치다 싶어요. 성장. 식물이 성장하잖아요. 식물이 성장하는데 식물은 뭐 생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식물은 여하튼 무기물을 또는 무기물을 섭취해서 자기 몸을 키우잖아요. 만약에 식물이 감흥의 이치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크겠냐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흥의 이치의 식물에서는 아주 극적인 표현은 성장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단상에 올라온 사람은 어떨까 싶어요. 사람은 이 감흥, 이 시계작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육군에서 활용하는 거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육군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듣는 거, 제일 좋은 게 좀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이게 물질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쪼개지거나 부딪히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 떨어지고 부딪히고 내는 소리를 공중에 이 공기가 없으면은 이 공기를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가 없으면은 진공 상태면은 소리가 안 들리겠죠. 이 매질이 있어서 다행히 매질이 있어서 음파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전자적 어떤 반응 그래서 뇌가 판단하고 이것은 선생님의 목소리구나 이것은 원산 이철원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딱 감지하잖아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그 감흥의 이치 이런 것이 식물과 사람 뭐 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돌을 열을 가하면은 결국은 따뜻해지다가 한 1200도, 1500도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액체로 변하잖아요. 액체. 물도 감흥을 해서 따뜻해졌다가 99, 100도 올라가면 결국은 열을 가지고 자기 있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수증기로 변해요. 기체로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감흥의 이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론의 진리적 속성을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는 진리의 하나, 우주 만유의 본원이 본원인 이론의 진리적 속성을 다 이렇게 능히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땅이 생멸성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멸성쇠, 이 권능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물질 여하튼 그냥 무정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정물로 변하는 한 원소들이 되기도 하고 저희 몸을 이루는 하나의 원소들, 몸을 이루는 그 물질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물질의 관계이고 감흥의 이치의 관계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현상계에서는
돌이 물소리, 내 목소리 듣는다고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돌았나? 이렇게 할지도 혹시 모르는데 도학적 기만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쥐들이 그 물질에 감흥이치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자동차나 TV나 핸드폰, 모바일 폰 같은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건만 잘 맞게 잘 프로그래밍만 돼 있으면 그냥 뭐 소리도 녹음하고 사진도 찍고 알람도 울려주고 목소리도 전해주고 영화도 보고 이 물질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이 물질이 정말 물질로 무정물로만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거냐. 넓은 의미에서는 시계 작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제 여기서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한 게 그 물질의 어떤 그 영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둘이 아닌 자리를 밝혀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돌과 물, 사람, 달리 존재하는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새도 물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런 것은 한 포태, 한 생명체 이런 데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론의 진리가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리고 법어에 보면은 이런 식을 각하고 보면은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각각 이름은 다른데 둘이 아닌 이치를 알 수 있다. 각 한 자는. 그래서 둘이 물소리를 성립청소한다는 소리를 이런 쪽에서 하시려고 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청수성이라는 말까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나요? 무무형 비비역 비비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만하고 해와라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씀을 누가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 하겠습니다. 충성. 예, 계속 해주시면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아, 그래, 그럼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 무무형 비비역 비비를 뭐 누구든 교장에 좀 다니고 보면은 이 법문은 뭐 연마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연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처음부터 여태까지 쭉이라고 봐도 돼요. 약간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인데 그래도 대종사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그쪽 방향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현재 이해하기로는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는 못합니다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무형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제 강조라고 봐요. 이제 결국 무자하고 비비역 비비 비 이제 두 단어인데 없고 또 하나 없고 없다. 이게 강조 최상의 강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에 무무와 뒤에 무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무 하나인데 무를 아주 강조한 또한 또 역자잖아요. 또 역자 무역 또 역자 또한 없고 없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로 또 역자를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무용문을 직접 해석하기보다 다른 거로 한번 우회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개송 지난번에 거진칠진단에서 개송 갖고 했잖아요. 거기에 유와 무가 함께 다 구공이나 다 그 구공 역시 부족이다. 잘 갖춰져 있다. 저는 이게 달리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원이라고 할 때 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리를 표현할 때 언어의 도가 끊어졌고 정상경 선생님한테 이제 대중선생님 말해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신명체가 그 자리는 멸했습니다.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신명체가 멸했습니다라고 대종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다 이렇게 인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신명체가 멸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래야 진공이다. 그러나 좋게 갖추고 있다. 이 한 표현을 없다 없고 또한 없고 없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역 비비도 한 번 더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이제 묻지요. 그럼 저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스승이 한 제자가 스승에게 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도는 너에게 말을 해 주어도 도에 어긋나고 말해 주지 아니해도 도에 어긋난다. 그러시면서 누가 이 뜻을 알겠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가 대답이 없으니까 대종사님이 나가셔갖고 그때 마침 마당에 눈이 가득히 왔었나 봐요. 그 빗자루로다가 눈을 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갖고 아유 대종사님 저희들이 눈 치우죠. 그러니까 나는 눈만 치우기 위함이 아니고 현묘한 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또 다른 법문 이 의비요목이 있는 건데요. 녹야원에서부터 발제에 이르기까지 난 이 중간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의비요목이 있어요. 금강경에는 무슨 말씀 뜻도 있냐면은 지하 설법, 여벌유자, 법상 응사, 하항 비법 뭐 이런 말씀. 여벌유자라는 게 저는 늘 생각이 났어요.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 법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기냐 하면은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은 뗏목을 타고 건넜다 하더라도 뗏목은 건널 때 필요한 거지 건너고 난 이후에는 뗏목이 필요 없어. 뗏목과 같아 이 법이.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달이 아닌 그렇게 이제 여벌유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노견불터 발자에 이르기까지만 이미 중간에 한 법도 서는 법 없다. 이 말과 상당 부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비비역 비비를 저는 요 말과도 좀 흡사한 게 있어서 이 말도 좀 해드려요.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맞췄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벌유저와 같은 것이다. 법문이 뭐 대중사님이나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40여 년, 20여 년 이렇게 쭉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한 것은 다 달 가르치기 위한 손가락, 여벌유저 같은 거.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한 먼 말을 쭉 해왔어. 법을 많이 설했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리를 놓고 봤을 때 진리를 설명하는 손가락 여벌유저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것이 법이 아니라 내가 한 말 자체가 이미 증거는 한 법도 서른 법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것은 다 비비, 역비비에 해당된다. 아니고 아니고 또는 아니고 아니다. 스승한테 물었을 때 스승이 가르쳐줘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도에 어긋난다. 그런데 대중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당에 가서 눈을 싹 치우셨죠. 치우실 때 뭐에 의해서 눈이 치워지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에 의해서? 마음 쓴 대로, 내가 마음을 활용한 대로 그렇게 눈이 좌우로 흩어지는 거죠. 그것이 실체인 것이다. 전부. 그것이 실체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쭉 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발제까지 한 법도 내가 그때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서는 것이 없다고 싹 거두어들인 것처럼 대종사님도 자기 말씀을 싹 거두어들이신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생진리를 각하가 보면 무무용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말씀으로 이 무명무 비비역 비비를 해석을 했습니다. 모자르고 엉뚱한 소리인지 아니 엉뚱한 소리가 아닌가 하면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오류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나 같으면 거기에서는 나는 이야기하겠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 아까 해주실까요? 뭐라 그래요? 테이블에 그냥 앉아 계시던 우리 오타우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그 위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뭔가 좀 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타우님. 오타우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다행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월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립 평수성만 해주신다 그러더니 그 뒤이어서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이 법문을 많이들 해석하시고 하셨다 그러셔 얘기로만 사실 전해드렸지 뭘 찾아보고 이러질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써놓은 거든 뭐 있었지만 뭐 그 설교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교무님들께 직접 받들고 그랬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뭐 이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뭐 그렇게 하시면 또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제가 교도님들도 계시고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게 또 다 틀리니까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냥 감상과 함께 일전에 저희가 오덕훈련원에 훈련을 하러 갔는데 좀 한가지게 입고 싶어서 그 뒤에 계곡 흐르는 물이 있어서 제가 그 차 한 잔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저는 뭐 서울에서 살아서 뭐 겨울에 물 담그고 이런 것은 좀 안 해봤는데 그 흉내를 내봤어요. 그 양말도 다 벗고 진짜 말 그대로 냇가에다 물을 발을 담그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나무에 그 시원한 바람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대종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성립청수성 그 생각이 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너와 내가 뭐 둘이 아니고 뭐 이런 거게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고요하고 시원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편안함 속에 빠져드는 그런 것을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지도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성립청수성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아, 이럴 때에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원사님이 해주신다고 설법을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임시 또 사회자로 오늘 또 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임시 사회자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역시 뭐 늘 챙기셔서 저기를 하시다 보니까 설법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계기가 또 됐습니다. 더 공부를 더 해서 저도 한번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제 공부한 것을 접목시켜서 누가 들어도 아하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용히 앉아 계신 지타원님한테 좀 말씀 여쭤보죠. 아, 가자. 지타님 마이크 켜셨어요? 네. 네. 먼저 번에 지타님이 먼저 번에 그거 되게 심하다. 안 되겠는데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타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저도 끌게요. 번에 지타님이 그런 도움을 주셨고 제가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소개 어떻게 하기 좀 그런 거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타님 말씀하세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전문 분야니까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저희 교당에도 오늘 주제에 대한 강연들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연할 때 저는 예전에 다른 데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써놓은 글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얘기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에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잘하든 못하든
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그랬던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이제 원사님께서 원사님이 알고 계신 걸 접목해서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설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글을 가져다가 이 발표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성립선 수성 무무역 비비역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결국은 그 말씀이 원래는 그 진공 우리 공자리에서 적적성성한 너와 내가 없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이렇게 다른 글을 가져다가 이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오늘은 원사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얘기라고. 에코가 너무 심한데. 법문을 근거해서 그 법문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와 같이 현재 생각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문에 부합돼서 인용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무슨 뭐 석사고 박사고 논문 쓸 때 그 주석 갖다 달 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이 찾기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열한문 딱 되겠죠. 네, 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가운데 없어서 제가 한두 마디 더 말씀드려볼까요? 빅뱅 이후에 처음 탄생됐다고 할까? 폭발과 동시에 그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세계가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건 본래 이제 있는 것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뭐 3분 후에 다른 뭐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후에 뭐 한 몇십억 년 뒤에 이르면서 또 이제 다른 물질이 생겨나고 막 그렇겠다 하는데 제가 조금 이걸 좀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마음속으로 전자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양전화, 음전화를 띄고 있다는 게 음양의 이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음양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무극, 태극,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이런 말이 거기에 딱 부합되는 것 같아서 참 그렇다 했어요. 이제 잠시 제 틈나는 비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분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예, 람입니다. 소장이요. 말씀하세요. 예.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원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물리학적인 면과 우리 그 도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 가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중간에 제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러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전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 전기라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앞에 선풍기가 있고 TV가 있고 모든 것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그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 도학적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이론상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라만상으로 딱 아까 말씀하신 그 만유의 한 채성인 이것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 본래 자리는 내가 그 자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 측면에서는 그 매개체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우리 그 도학 쪽에서는 이 삼라만상과 또는 우리 그 인간은 아니비서 신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다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우리 본래 성품은 진짜 없어요. 그 세인문해라고 하죠. 들어가도 정말 없는데 이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쪼개고 하다 보면 공의 상태까지 올까라는 왜냐하면 물리적이라는 것은 쪼갤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쪼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물리적인 것.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립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하면서 저도 우타오님이랑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깨친 사람으로서 바로 그 자리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이시지 어떤 그 유의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대동사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우리 그 공부하는 그 원불교인으로서 그 바른 행위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성립청수성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오늘 정답을 우타오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그 우리가 그 육군 작용으로서 듣다, 일어서다 이러한 개념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론의 자리에서 니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종사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원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눈치 오는 걸로 증명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새로운 거 하나를 알았어요. 이 법문의 말씀은 스스로 대종사님께서 그 성품을 바로 행하셨다는 데서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봐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사님의 말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으면 눈이 눈치 오는 대로 간다. 너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쓰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말에 제가 번뜩했어요. 오늘 정말 처음 들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러한 뜻도 있구나. 내가 조금 약간의 저 폭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진행자님이 안 하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네, 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네, 우리 원사님이 설법하실 때 좀 목소리가 좀 적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문을 열어놓고 여름이기 때문에 저는 문을 열어놔서 왜 작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설법 말씀이 좀 소리가 작아서 어떻게 이제 동영상 녹화가 되는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저는 그 우리 원사님께서 해주시는 원래 설법 제목이 성립청수성으로 이제 공지를 했잖아요.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 성립청수성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진 생각인데요. 떠오르는 생각인데 흔히 그 무라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과거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학생 때요. 물아일체를 경험하는 일이 사실 가끔씩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종교를 믿지 않고 뭐 명상이나 뭐 선을 하지 않는 분들도 물아일체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아일체에서 보면 그 자체가요. 나와 그 물체 그러니까 경계 간에 간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경계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그것을 알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저 경계와 내가 둘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건지 저 지금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는 그 돌이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물아일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우리의 어떤 감각작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이 일체가 다 어떤 나라고 하는 감각이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물아일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계와 내가 구분이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물아일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와 돌이 둘 아닌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사실 내가 듣는 것이 돌이 듣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 돌이 보는 것이고 내 느낌이 모든 감각기관이 열린 그것이 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모두가 한 일체고 나와 경계가 둘이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나 그런 분석을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깨닫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관련된 것이겠지만은요. 우리 몸뚱이로 보면은요, 우리 몸뚱이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 사라지면 우리 몸뚱이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이에요. 돌멩이나 사실 다름이 없죠. 돌멩이는 딱딱하고 어떤 뭐 그 안에 어떠한 뭐 요소로 돼 있다면 우리 물질은 뭐 우리 몸은 이러이러한 걸로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생명이 없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좀 더 여기 이제 아까 그걸로 연관을 짓는다면 식이 있어가지고요. 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감각을 모두 느낀단 말이죠.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천지라고 하는 게 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정 무정물을 다 이제 함께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돌이나 내 몸뚱이나 천지의 모든 그런 유정 무정물이 다 사실 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근데 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성주개공을 하고 우리는 모든 감각을 느끼고 그것이 또 계속 이렇게 성주개공으로 해가지고서 생주이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변상구공로 성립청 수성할 때 과연 돌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자체는 우리의 몸뚱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식이 있기 때문에 식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멩이도 성주개공으로 해가지고요. 먼지였다가 그 모였다가 단단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부서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죠. 이거 사실은 우리 개성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체 유심조를 떠나서 사실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사실 그 개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침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 대중들에게 깨침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쳤다 그러면 사실 개성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깨침을 얻지 못한, 깨침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에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본질의 자리, 그 자리를 갖다가 일러주는 것이 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학적인 또는 뭐 물리학적인 또는 어떤 뭐 아주 기발한 아니면 아주 그냥 굉장히 심오한 생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개성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원사님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분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원사님 잘 안 들리시나요? 답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감상이라도. 감사. 저요? 뭐 특별한 감상이 없는데. 아, 오늘 발표자는 원장님이신데 무슨 감상이에요. 아니 지금 들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몰아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잘 알아들을까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 대종사님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이번 말이 참 저는 또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사람은 만물의 진이다. 사람이 부려 쓰지 않으면은 만물 그거 있으나 마나. 그 사람이 만물의 진이요. 만물은 사람이 부려 쓸 바이다. 사용할 바이다. 그런데 사람은 체량하지만 경외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 물건 사용에 있어서. 그것도 이론의 화연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조금 확연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타나는 이제 그 세 가지 방면으로 크게 이제 잡아주셨잖아요. 대종사님 이론이 나타나는 그 경로를 우주 만물
나타나고 재벌재성의 신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편하신 분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성품자리로 나타나는데 무정물로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바위로 나타날 때는 어째 저 바위가 나와 어떻게 보면 격이 없는 하나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냐 이런 진리도 바위도 갖고 있는데 그 너는 최량하다고 하고 네가 만물을 부려 쓴다고 하는데 어때 한 포트에서 생애난 무정물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화연이 될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은 확연하게 팍 열려있지는 저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타나는 경로가 그렇다. 나타나는 경로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최려하게 나타나고 식물에게 나타날 때는 생문 정도로 나타나고 바위나 이런 어떤 하등의 물질로 나타날 때는 물질의 시계작용 그러니까 질과 기가 주가 됐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운이 주가 됐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혼이 가장 주가 되고 기, 질이 고루 발달된 상태. 저는 지금 현재 대답하라 하면 이제 그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나우님께서 말씀하신 무라 일체 그러니까 현상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 이제 그것을 알면은 말씀대로 돌과 물 둘이 물소리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인데 한 퍼트 한 생명체인데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아주 그것은 또 쉽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약간 그 말씀이 저한테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소정이에요. 네. 요거랑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그 환경학자로부터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점점점 지금 나빠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가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거스르지 않음. 그것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길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세탁기 빨래를 할 때마다 세제를 2스푼을 넣어요. 저는 항상 빨래를 할 때마다 이 자연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손빨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항상 그 죄책감이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세제를 2스푼 집어넣는데 3스푼 집어넣으면 빨래가 더 깨끗해져요. 흰 빨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저는 그냥 2스푼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약간의 그 환경을 지키는 그 일조하는 그러한 길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실천적인 마음에서 약간 좀 그러는데 우리의 지금 본래 성품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본래 그러한 성품을 거스르지 않음 그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낮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요즘 그 교단에서 그 법의에 대해서 법의가 너무 요거 조금 좀 예민한 얘기인데 그냥 요즘에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소리여서 하는데 그 법의가 약간 그 남발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단의 그 법강 항마위 법마 상장급 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 법과 마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이것도 많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거스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옳고 그르다. 그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으로 옳고 그르다의 그 개념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 법과 말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흥청수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여기까지요. 거스르지 않음이 결국은 환경도 지키고 우리의 성품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세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부들이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냥 무심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빨래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만을 위해서. 근데 또 세제를 찾아보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쓰면서 마음에 조금 그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과 같은 생각을 조금 덜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저로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약간의 죄책감? 죄책감 덜기. 그거는 예. 그러니까 죄책감은 좀 찾아보고 이제 덜어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그렇게 따지면은 뭐 무한하게 많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자체가 글쎄요. 어떨지 그거는 다른 날 한번 또 토론을 하시는 걸로 하죠. 어떻게 오늘 말씀 다 들으셨나요? 발표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거가 낯설어서 누가 오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얼음 잡아서 한 번씩 쭉 이렇게 그 나름대로 소감과 질문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다. 미처 못했다. 또 아니면 원사님도 내가 요 말씀을 좀 말을 좀 놓친 것 같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하십니까? 네, 시원합니다. 네, 아까 감사합니다. 서정께서 말씀하신 이제 법이 그 네. 부분은 참 이게 또 영상이 녹화되고 그래서 나갈 거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좀 생각해 볼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네, 그러기는 해도 또 이제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잘 끌어서 나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린다고 녹화해서 또 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조금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 뭐 민감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해서 어떠한 해답이나 이런 게 나올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토론 주제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난상 토론이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오님이나 소정님이나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나 뭐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라두현입니다. 네, 오늘 이 메타버스 워페를 통해서 우리 우타원님이 사회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건진 거 하나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진 거 하나는 이게 죄송한데 우리 원사님 말씀은 당연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제 스며들었고요, 잘 배웠고요. 우리 우타원님이 다음에 언젠가는 그 연마해가지고 공부해서 한번 발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걱정은 덜었습니다. 언제 이 베타우스가 진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이거는 인기가 없는 거는 메타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메타버스의 흥미를 안 가지거나 아니면 메타버스에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도 우리 아바타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일반 회의에 참석해서 있는 것보다는 좀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는 건지, 뭐 특히 꼭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요. 좀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올 1년은 매월 초에 이 메타버스 법회를 하기로 또 예고를 했고, 이도하 교수님과 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메타버스의 설법은 우리 우타오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때요? 소감이 아니고 제가 그냥 설문하기가 감각을 말씀드렸어요. 감성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특별하게 뭐 네, 만장일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밖에 그 날씨는 매우 덥고 힘들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교무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편안함은 누군가의 수고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법문 중에 이제 그 설교 시간에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항상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8월 달 그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참석 인원은 미비하나, 그러나 또 이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서로 알아가고 자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8월달 첫째 주 메타버스 제가 공부인 대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원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